11번 문제로 갑시다. 여러분들 아까 10번 문제 있잖아요. 10번 문제는 제 생각은 여러분들 보너스 준 건데 여러분들은 몇 퍼센트 맞추셨냐면 30% 여러분 맞추셨습니다. 30%. 여러분들 중에서 이 10번 문제를 답을 하신 분이 30%밖에 안 계신다는 거야. 이 쉬운 문제가. 쉬운 문제가 30%. 안타깝습니다. 예? 이 8번 문제 봐요. 이 8번 문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면 그러면 가격, 거량 둘 중 하나가 알 수 없다가 얼마나 많이 했는 거 봐봐. 봄부터 서쪽새가 목이 터지도록 한 거야. 근데 요거 지금 8번 문제 여러분 몇 퍼센트 맞춘 줄 아십니까? 17.54% 맞췄어요, 여러분. 20%못 맞췄다는 소리야, 요거 요 문제. 내가 오늘 중대 결단을 해야 된다. 9층에서 뛰어내려 버려야 된다. 공부가 이런다니까요. 자, 11번 갑시다. 11번은 여러분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11번은 잘 찍으셨나 봐. 30% 맞췄어. 그러니까 11번. 11번은 답 몇 번? 1번. 계산 문제 제가 1번이라고 했잖아. 1번이라고. 응? 못 찍게. 찍어도 틀리게. 자, 11번 문제는 한 번 좀 나올 뻔하고 최근에 이런 문제도 나오기도 했고 그러니까 어렵게 나왔어요. 이건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크게 언급하지 않았다고 이게. 3번 정도 나왔으면 제가 크게 언급했을 텐데 딱 한 번 유사하게 나왔을 뿐입니다. 자, 그럼 여기 봐요. 우리 이건 알잖아요. 균형은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같다고 놓고 푼다. 그거 기억납니까? 수요함수, 공급함수가 주어지면서 균형까지 구해라. 그러면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같다고 놓고 풀잖아요. 맞잖아요. 이제 그럼 봐요. 수요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다. 그럼 수요함수가 QD는 300 마이너스 P라고 주어지고 공급함수가 QS는 뭐 300 400 플러스 뭐 2P 이렇게 주어졌다. 이렇게 주면 균형까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두 개 갖다 놓고 풀으니까. 근데 이 수요함수, 공급함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개별 수요함수, 개별 공급함수, 시장 수요함수, 시장 공급함수야. 그러면 균형 가격 구할 때는 시장 수요함수, 시장 공급함수를 가지고 푸는 거라. 여기 아무 말 없으면 여기가 시장이 생략된 거야, 시장. 그러니까 제가 수요곡선, 수요곡선 그러잖아요. 그럼 수요곡선, 수요곡선은 시장 수요곡선이라고. 근데 나의 수요곡선, 여러분의 수요곡선이 개별 수요곡선이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시장의 균형이잖아요. 이게 시장이고 수요곡선, 공급곡선 이렇게. 그럼 이 앞에가 시장이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시장 수요곡선과 시장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이 시장의 균형이라는 소리야. 지금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 이제 시장 수요곡선과 시장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이 균형이다. 그럼 계산 문제 풀 때는 이 시장 수요곡선이 시장 수요함수가 되는 거고 공급곡선이 시장 공급함수가 되는 거라고. 근데 이 수요함수는 개별도 있다는 거야. 개별. 그럼 여기 보면 개별 수요함수, 개별 공급함수 줬잖아요. 그럼 이게 없다기 봐. 이게 없다고요. 이게 없으면 수요함수, 공급함수 그러면 시장 수요함수, 시장 공급함수가 된다고. 지금 이해되셨죠? 그럼 두 개를 갖다 놓고 풀면 된다고. 그러면 균형, 가격, 균형, 거량 계산되는데 이건 시장입니까? 개별입니까? 개별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갖다 놓고 풀면 안 된다는 소리야. 안 된다. 풀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시장 수요함수, 시장 공급함수로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럼 이제 시장 수요함수, 시장 공급함수를 만들 때 간단히 만들 때 자, 둘 중에서는 판단해 봐요. 둘 중에서 자, 1번하고 2번 중에서 선택해 보라고. 수요함수 어떤 게 일반적인가 봐봐요. 수요함수가 1번하고 수요함수 2번 있는데 자, 1번은 QD는 500 마이너스 P 이하고 P는 500 마이너스 QD 두 개 똑같은 거야. 두 개 같은 거라고. 그럼 어떤 게 일반적인 겁니까? 1번이 일반적인 거라고. 1번이. 그러면 수요함수가 이렇게 주어지면 개별 수요함수가 P부터 나왔죠? 요건 일반적인 게 아니라고. 요 두 개가 똑같단 말이야. 두 개. 그러면 이제 개별 수요함수를 시장 수요함수를 만들 때 요 개별 수요함수 요거 갖는 사람 몇 명이래? 100명. 요거 갖는 사람 100명이란 소리야. 지금 이해됩니까? 우리 요 개별 수요함수를 뭘 만들어야 돼요? 시장 수요함수.
균형 가격은 구할 때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갖다 놓고 푼다. 이해됐죠? 그때 수요함수, 공급함수가 시장 수요함수, 시장 공급함수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개별이라고 줬잖아요. 개별이라고 줬으니까 이걸 뭘로 만들어야 돼요? 시장 수요함수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얘도 시장 공급함수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두 개가 갖다 놓고 풀면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이 계산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렇지. 그러면 수요함수가 좀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요 1번이 일반적인 거라고. 1번이. 그러면 1번 수요함수 갖는 사람이 요 500만에서 P 요거 갖는 사람이 만약에 100명이다. 그럼 여기다 그냥 100을 곱해주면 돼. 100명이면 10명이면 10을 곱하면 된다고. 10을. 그러면 개별 수요함수 500만에서 P를 갖는 사람이 10명이다. 그럼 시장 수요함수는 요거 10개를 더하면 되잖아. 10개를 더할 게 아니라 10을 곱하면 되잖아. 이해됐냐? 그러면 개별 수요함수를 시장 수요를 만들 때 요 개별 수요함수에다가 사람 수를 곱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다른 형태잖아요. 수요함수는 P부터 나오고 공급함수는 QS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수요함수와 공급함수 중에서 일반적인 형태로 나온 게 수요입니까? 공급입니까? 공급. Q부터 나와야지 일반적인 거라고. 그러면 여기 개별 수요함수 P는 500만에서 Q도 나왔죠. 여기다가 지금 요거 몇 명이란 소리야? 100명. 여기다 100을 곱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면 Q로 바꿔야 돼. Q로 바꿔야 된다고. 그럼 이제 우리 개별 수요함수, 요 개별 수요함수를 가지고 뭘 만들어내야 돼요? 개별 수요함수를 뭘 만든다? 시장 수요함수를 만든다. 시장 수요함수. 이렇게. 그러면 개별 수요함수, 시장 수요함수 맞는데 만약에 개별 수요함수가 A라기도 A. 그럼 여기에 10명이면 10명에다가 10을 곱해버리면 그러면 시장 수요함수가 되잖아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럼 그냥 10을 곱하고 100명은 100을 곱하는 거지. 근데 개별 수요함수가 P는 500 마이너스 QD 이렇게 나왔잖아. 여기다가 100을 곱하는 게 아니고 이걸 QD로 바꿔주는 거야. QD로. 그럼 이거 변형시켜야지. QD로. 그럼 변형시키면 QD는 500 마이너스 P가 된다고. 여기다가 몇을 곱한다? 100을 곱한다는 거야. 100을. 그럼 여기다 이제 100을 곱하는 거야. 이렇게. 100을. 그 100을 곱하면 이게 시장 수요함수가 되는 거야. 시장 수요함수. 그럼 시장 수요함수는 QD는 500에다 100을 곱하니까 5만 마이너스 100P. 요거 됐어. 이렇게. 이게 시장 수요함수야. 그러면 시장 공급함수를 구해야지. 시장 공급함수. 그럼 시장 공급함수는 Q부터 나왔어요? P부터 나왔어요? Q부터. 그럼 여기다 그냥 100을 곱하면 된다고. 응? 그러면 시장 공급함수는 개별 공급함수 QS는 200 플러스 2P 나왔는데 이게 100명이다. 여기다 100을 곱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수요함수는 P부터 나왔으니까 Q부터 바꿔주고 거기다가 100을 곱하는 거고 이렇게. QS는 자 2만 마이너스 플러스 200P. 그럼 끝났잖아요. 그럼 이해하고 이게 시장 수요함수고 이게 시장 공급함수니까 두 개를 갖다 놓고 방정식 풀어내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2만 플러스 200P는 5만 마이너스 100P. 그 P를 넘기면 300P는 이런 2만 넘기면 3만 300을 300으로 나누면 얼마일까? 100. 그러면 시장의 균형 가격은 100. 자, Q는 요 100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P 달에다가. 그럼 요 대입하면 2만 플러스 200 곱하기 100. 그럼 여기도 2만인가요? 그럼 얼마일까? 4만. 그럼 균형 가격은 100원이고 그다음에 균형 거래량은 몇 단위? 4만 단위. 답 몇 번입니까? 1번. 자, 요 실버분 봐요.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구한다. 그러면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갖다 놓고 풀어야 되죠. 그때 수요함수, 그때 공급함수는 시장 수요함수, 시장 공급함수란 말이에요. 근데 시장은 생략하고 그냥 수요함수, 공급함수 그러면 시장 수요함수, 시장 공급함수를 뜻한다.
근데 문제에서 개별을 줬잖아. 개별을 주면 뭘로 만들어야 한다? 시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럼 시장으로 만들 때 수요자가 10명이다. 그러면 10을 곱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Q부터 나와야 된다. Q부터. 그러니까 P부터 나오면 Q부터 바꿔주면 되죠. 바꿔주면. 그러고 나서 사람 수를 곱해준다. 됐습니까? 응? 선생님 나는 못 풀겠다. 그럼 풀지 마세요. 이게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이 안 되니까. 뭐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이 돼?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힘들어하니까. 어? 자, 그러면 11번 됐고. 이제 계산 문제 나오면 무조건 1번으로 찍는다. 이렇게. 자, 이제 12번 문제가 탄력성 문제인데요. 이 탄력성에 관해서 최소한 이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곡선 형태, 이건 많이 봤잖아요. 최근에 이거 잘 나오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든 5개로 나눈다. 5개 나눠서 이름 붙여준다. 탄력성이 1일 때가 기준, 1일 때는 단위 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그러면 탄력적이다, 1보다 크다는 말은 양변화가 크다는 소리다. 그러면 탄력성 1보다 크다, 탄력적이면 가격 변화보다 수요량 변화, 양변화가 크다. 그러니까 제가 탄력적이면 양변화가 크다 이렇게 해보라겠어요. 이게 공급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 하고, 그때는 공급량 변화율하고 가격 변화 중에서 어디가 크다? 공급량 변화율이 더 크다. 그러니까 탄력적이면 양변화가 크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단위 탄력적이다. 탄력성 1이다. 그럼 가격이 10% 변하면 수요량도 10% 변화되겠지. 그러면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같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일 때, 공급입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일 때 가격이 10 변하면 공급량도 10 변한다. 그럼 가격 변화율과 공급량 변화율이 같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면 원래 의미, 이 비탄력적이다 원래 의미가 양변화가 작다는 소리야. 탄력적이면 양변화가 크죠. 비탄력적이면 양변화가 더 작다는 소리라고. 그럼 양변화가 작으면 무슨 변화가 클까? 가격 변화가 큰 거죠. 그러니까 원래 비탄력적의 의미는 가격 변화가 큽니다 이 뜻이 아니고 양변화가 작습니다 그 소리라고. 탄력적이면 양변화가 크면 비탄력적이면 양변화가 작아야지. 그럼 양변화가 작으면 가격 변화율이 더 큰 거죠. 그래서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율이 크다 이렇게 오는 거야. 탄력적이면 무슨 변화가 크고? 양변화가 크고. 자, 마지막에 탄력성이 0 나왔습니다. 이름은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하고, 이때는 요 탄력성이 0이 나오면, 완전 비탄력적이 나오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불변이란 말 나와. 불변, 그다음에 고정, 변하지 않는다, 일정 이런 말 나온다고. 완전 비탄력적이다. 아무리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고정돼 있다. 수요량이 불변이다.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다. 그게 완전 비탄력적이죠. 개론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개론 점수가 60점이다. 그게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고정돼 버리냐. 고정.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 그러면 불변, 고정, 일정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럼 완전 탄력적은 쉬워. 완전 탄력적이란 말은 무한대 이런 말 나오니까. 무한대. 완전 탄력적이다. 이 말은 미세한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 공급량이 무한대 이렇게 나온다고? 그건 쉽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고정돼 있다. 불변 또는 뭐 일정하다. 이런 말 하면 뭐 이거는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일 때는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수평선이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선이고, 탄력적인 경우가 곡선이 완만하고 탄완. 탄력적일 때 완만하고 기울기는 작고. 오케이? 그 비탄력적이면 급경사지. 급경사. 그래서 비탄력적이면 기울기는 급경사, 기울기는 크다. 자, 이게 이제 기본. 12번 문제 갈게요. 네, 옳은 것은 모두 그렇습니다. 기억,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가격 변화율이 더 크대요. 가격 변화가 크다. 그럼 양변화가 작으니까 비탄력적이겠네.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다. OX 5잖아요. 1보다 작다. 5. 니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 관계없이 공급량 고정 나오는 거예요. 고정. 완전 비탄력적 탄력성 0, 수직성, 고정, 일정, 불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바꾸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뭐가 고정될까? 수요량이 고정되겠지. 가격 변화 관계없이 수요량이 고정된다. 자, 그러면 요 니은은 옳은 말 틀린 말? 옳은 말이네. 자, 디귿. 생산기간이 길수록,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간이 길수록
공급은 보다 탄력죠, 비탄력죠? 비탄력죠. 비탄력죠. 비탄력. 빨리빨리 못 만드니까. 빨리빨리 만들어내면 탄력죠. 빨리빨리 못 만든다? 비탄력적이죠. 리을.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0일 때 임대료 10% 이상하면 임대인의 수입은 10% 증가한다. 요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요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입의 관계. B는 같은 방향. 비탄력적일 때 가격 올리면 수입은 증가한다. 비탄력적일 때 가격 올리면 수입은 증가한다. 그런데 이 탄력성이 0일 때는, 자, 탄력성 0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이때 기업이, 임대인들이 가격을, 임대료를 올렸어요. 그러면 임대인의 수입은, 기업의 수입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야.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방향과 수입이 같이 가니까. 근데 완전 비탄력적은 뭔가 특수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가격이 10이 올라가면 10% 올라가면 수량도 10% 올라가는 거예요. 수입도 10% 올라가는 거라고. 이게 완전 비탄력적. 탄력성이 1이 되면 그러면 총 수입은 불변이 되는 거고, 수요의 임대료 따라서 0일 때는 임대료가 10이 올라가면 수입도 10이 올라가고, 임대료가 20이 올라가면 수입도 20이 증가하고, 임대료가 10이 떨어지면 수입도 10이 떨어지는 거고. 이게 완전 비탄력적. 요건 아직 안 냈어요. 그럼 이거 연습해야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입의 관계. 수요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수입의 관계. 그러면 비탄력적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비탄력적이다. 시험은 비탄력적이라 안 나온다 했잖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비탄력적 하지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나와?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 나온다.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온다 했잖아요.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이때는 가격을 올리면 수입이 증가 감소? 증가.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때 가격과 수입이 같이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탄력적이면 할 필요 없잖아. 탄력적이면 반대니까. 단위 탄력적이다. 단위 탄력적이다. 그럼 총수입 불변. 단위 탄력적이다. 총수입 불변. 완전 탄력적이다.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적이다. 거래량 불변. 단위 탄력적이다. 총수입 불변. 수도 없이 했잖아요. 그러면 탄력성 1이라고 나와. 탄력성 1이다. 탄력성 1이 이게 단위 탄력적이죠. 이때는 임대료를, 가격을 올리든 떨어지든 총수입은, 기업의 수입은, 임대인의 수입은 뭐다? 불변. 그럼 완전 비탄력적인 것도 비탄력적인 거야. 비탄력적일 때 가격 올리면 수입이 증가. 완전 비탄력적도 비탄력적. 가격 올리면 수입이 증가. 다만 완전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10이 올라가면 수입도 10이 증가. 그럼 니을은 OX, O. 미음, 임대주택 시장에서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크대요. 그럼 재산세는 임대인보다 상대적으로 임차인이 많이 부담한다. 요거는 미음은 세금을 누가 많이 부담한다? B만. 비탄력적인 사람이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 그러면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이 크면 공급이 비탄력적. 그럼 공급자가 많이 내야지. 재산세는 임대인보다 상대적으로 임차인이 많이 부담한다. 틀렸죠. 임대인이 공급자니까 임대인이 많이 부담하지. 임대인이 많이 부담한다. 많이 부담. 많이 부담한다. 이렇게 말하지.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답 몇 번 나왔습니까? 2번. 자.